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 실무협상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밝힌 단계적 동시적 행동은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유연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 발언을 밝히면서 비핵화 목표를 위해 북한이 취할 조치들을 더 구체화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연설을 통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을 밝힌 것은 그동안 보여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에서 유연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단계별 상응 조치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is showing flexibility with regard to backing off on the demand for a complete declaration of North Korean facilities. And by starting with just a piece of the puzzle, the verified inspection of Yongbyon, in return for corresponding measures. 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약속을 밝히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It helps to send a marker that North Korea should not expect to short-circuit this or to prematurely end the process simply with efforts to deal with Yongbyon only. One stage could be to declare and dismantle enrichment and reprocessing facilities. And of course that would require that North Korea acknowledge facilities outside Yongbyon.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을 압박해 최대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utting forward a kind of maximalist position to hope to get some concessions from North Korea. Usually in negotiations, you put forward a very strong initial demand and then allow during the negotiations for some flexibility.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보상을 협의하겠지만 간단히 타결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지난해 무산됐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회의가 개최가 예상됐던 지난 1월에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4년 연속 개최되어 온 북한 인권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인권단체들은 신속한 회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던 유엔 북한 인권회의는 미 국무부 관계자의 2019년 개최 기대 발언과 유엔 안보리 측의 연초 개최 가능성 발언 등이 전해지면서 새해 초 열릴 것이란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지난 1월 북한 인권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 인권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현재로선 공유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는 2014년 2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매년 열렸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회의 소집에 찬성해왔고 중국과 러시아 등은 반대해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회의 무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 good sign that we are taking a step back. My main concern is the momentum created by the UN COI. We must maintain that momentum. 최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안보 평화에 관한 최근의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nternational prestige of North Korea that according to the leader's speech would only become a reality as long as the country opens up to a human rights dialogue.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과 영국군 포로 가운데 폴란드계 병사들을 포섭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폴란드 국가기억원과 협력해 과거 폴란드 공산당 보안기관이 남긴 북한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폴란드 공산진영은 폴란드계 포로들을 대상으로 석방 후 본국에서 공산당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이 지난해 말 갑자기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1월 중순 국무부 고위관리로부터 북한의 화상이나 전화상봉을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후 북한과의 연락이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앞으로 열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시 납북 인사가족회가 한국 통일부 천혜성 차관과 만나 납북자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족회 측은 1일 경기도 파주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천 차관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의제화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피해 진상 조사서를 전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천 차관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실용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